당신의 월급이 280만 원이라면 은퇴 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월급도 빠듯한데 무슨 투자야. 노후는 그냥 국민연금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특별한 재능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지원도 복권 같은 행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15년 만에 배당으로 생활비가 나오는 사람, 이른바 배당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습관화된 절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훈 씨, 올해 47세입니다.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28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는 매달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무조건 남겨라. 15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게는 빠듯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30만 원은 무조건 투자로 돌리자. 당시엔 주변에서 비웃기도 했습니다. 30만 원 모아서 뭐하냐, 그냥 보험 하나 더 들어. 하지만 그는 매달 꾸준히 마치 세금 내듯 그 돈을 주식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고배당주였습니다. 한국전력, KT, POSCO, SK텔레콤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이었죠. 급등하는 성장주는 아니었지만 매년 35%의 배당을 꾸준히 줬습니다. 처음엔 연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너무 작게 느껴져 실소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배당금을 다시 주식으로 리인베스트, 즉 재투자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연 배당금은 50만 원, 10년 후엔 180만 원이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의 연 배당금은 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식의 기술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팔지 않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그는 단 한 번도 타이밍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의 배당 공시 실적 발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안정적인 기업만 골라 조금씩 사 모았습니다. 급락장에서도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보다 내 습관이 더 중요했다고 그는 말하죠. 하지만 그의 진짜 변화는 재정이 아니라 심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돈에 대한 공포가 줄었어요.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경험이 처음이었죠. 배당은 많지 않았지만 내가 쉬어도 조금은 벌리는 구조가 생기면서 삶의 안정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커피 한 잔 대신 배당 한 주, 이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그의 삶의 원칙이 됐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2018년 주가가 폭락하면서 평가 손실이 30% 넘게 났던 해엔 주변에서 모두 이젠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손실이 아니라 세일 기간 아닌가? 그는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2년 후 그 주식들은 본전 이상으로 회복했고 배당금은 이전보다 20% 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식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의 편에 서라. 그의 수익 비결은 운이 아니라 지속성이었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그의 일상에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스트레스가 줄었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월급날 전엔 신경이 예민해졌죠. 그런데 지금은 배당이 들어오는 달력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돼요. 그는 주식이 아니라 습관을 샀던 셈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배당금 일부로 매달 노후연금을 추가 납입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의 목표는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일할 자유를 갖는 겁니다. 그에게 파이어족이란 족이 은퇴가 아니라 강제 노동에서의 해방을 뜻합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28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몫의 자유를 조금씩 사 모은 셈입니다. 그의 사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700만 원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공포에서 한 걸음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도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투자 계좌로 일정 금액을 보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돈이 들어오는 곳에 먼저 손을 대기 때문이에요. 저는 돈이 들어오면 바로 투자부터 합니다. 그럼 남은 돈으로도 이상하게 살게 되더군요. 그의 이야기는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사례를 정리해 볼까요? 배당 투자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비보다 구조를 바꾼다.
소득이 늘면 대부분은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배당 파이어족은 소비 습관을 고정하고 투자 구조를 늘립니다. 둘째, 시간의 편에 선다. 단기 수익을 쫓지 않고 기업의 배당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셋째, 심리적 독립을 훈련한다. 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배당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거창한 투자 지식도 고액 연봉도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세금 내듯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는 절제의 습관, 그리고 돈이 일하게 하는 시간을 견디는 인내의 습관. 이 세 가지가 결국 그를 배당 파이어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씨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투자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이라도 모였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파이어족의 비결은 빠름이 아니라 꾸준함, 욕심이 아니라 습관, 불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280만 원이라도 배당이 들어오는 삶을 향한 첫 발은 오늘 그 한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단순히 성공담으로만 치부하면 이 이야기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김성훈 씨의 15년은 단지 돈을 모은 시간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꾼 과정이었다. 우리는 흔히 투자라 하면 그래프를 보고 종목을 고르는 기술을 떠올리지만 그의 방식은 전혀 달랐다. 그는 투자란 결국 습관의 경제학이라고 믿었다. 퇴근 후 맥주 한 캔을 사던 손이 증권 계좌로 향했고 주말마다 쇼핑하던 시간은 재무제표를 읽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작은 절제가 쌓여 시간이 지나자 그 절제는 신념이 되었다. 그는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다시 투자하는 것. 그 단순한 순환이 복리의 씨앗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복리를 수학의 기적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습관의 누적에 더 가깝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이라도 그 안에 꾸준함이 없으면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 김성훈 씨는 수익률보다 계속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 꾸준함이야말로 불안정한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방패였다. 그가 투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렇게 모아서 뭐가 달라졌나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다. 돈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다. 배당으로 생긴 돈보다 배당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는 직장에 대한 불안을 줄였고 퇴직에 대한 두려움도 누그러뜨렸다. 삶의 주도권이 비로소 자신의 손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이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그는 주식시장보다 자신을 더 잘 관리했고 돈보다 시간을 더 오래 믿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배당주가 아니라 습관의 구조화다. 사람마다 재정 여건은 다르지만 일관성 있는 자산 구조를 만들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고 매달 자동이체로 투자금을 떼어두는 것, 급등락에 흔들리지 않도록 심리적 방어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의 흐름을 자신이 통제한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경제적 독립의 첫걸음이 된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김성훈 씨의 사례는 능동적 재무 습관의 전형이다. 그는 소득이 적더라도 자신의 재무 구조를 스스로 설계했다.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도 하지만 동시에 멈추게 한다. 그는 그 불안을 행동으로 바꿨다. 매달 투자 계좌에 돈을 옮기는 행위가 바로 그 해답이었다. 행동은 불안을 대체한다. 투자든 절약이든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실행의 지속성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시간 감각이다. 그는 15년을 기다렸다. 오늘날처럼 빠른 수익을 강조하는 시대에 그 기다림은 가장 드문 자산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3개월 길어야 1년 안에 결과를 원한다. 그러나 돈은 시간의 언어로 자란다. 그가 배당을 다시 투자하고 또 기다린 15년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복리의 이해였다. 복리는 계산이 아니라 철학이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믿음, 작게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확신, 그리고 하루하루의 반복이 결국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는 신념. 그는 이 3가지를 실천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의 사례는 또 다른 의미를 던진다. 지금의 한국은 불안이 구조가 된 사회다.
직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연금은 충분하지 않으며 은행의 이자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적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자립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김성훈 씨가 보여준 건 부자의 길이 아니라 자립의 길이었다. 그는 소득의 절반을 투자한 것도 부동산에 올인한 것도 아니다. 다만 매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꾸준히 방향을 유지했다. 그것이 바로 재정적 자유의 실질적인 정의다. 자유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달 쌓이는 것이다. 배당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요즘 화제지만 그 본질은 자유롭게 일할 권리에 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것이 진짜 독립이다. 김성훈 씨는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지만 더 이상 회사가 그의 전부는 아니다. 그의 인생에는 다른 축이 생겼다. 이 축이 바로 안정감이고 그 안정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퇴직 이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돈보다 시간을 버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묵직한 질문을 남긴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벌기 위해 애쓰지만 실상은 더 큰 소비 구조에 묶여 있다. 그래서 버는 만큼 불안해진다. 하지만 소비의 구조를 줄이고 습관의 루틴을 만들면 불안은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자기 결정적 재무 생활이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내가 정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진짜 부유함이다. 결국 그의 15년은 이렇게 요약된다. 절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다. 배당은 단순한 금융 수단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의 도구였다. 그리고 투자란 미래를 미리 사두는 용기였다. 15년 전 그가 첫 월급에서 30만 원을 떼어두던 순간 그는 이미 지금의 자유를 예약한 셈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심이 아니라 실천이다. 김성훈 씨의 성공은 특별한 기회에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 단 단서가 있다. 그것은 꾸준함이다. 하루 만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루 만에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없다. 자유는 매달의 반복, 매년의 인내, 그리고 오랜 시간의 축적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하다. 돈보다 습관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한 번의 결심보다 오랜 지속이 더 강하다. 오늘 당신의 월급이 280만 원이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 돈의 일부가 당신을 위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소비를 늘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돈으로 시간을 산다. 김성훈 씨는 시간을 샀고 그 시간은 그에게 자유를 돌려줬다. 결국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증명해 보였다.